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법률사무소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하고 한정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이제 그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있죠.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법 천조에 따라, 상속인은 이렇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채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7분의 3 이렇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민법은 1019조에 따라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글자 그대로 전부 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라서 1024조가 그럴 겁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됩니다. 지금처럼 없어지게 되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분의 채무는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가 되겠죠.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또 상속 포기하게 되면 계속 넘어갑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그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는 하되 이게 많다 하더라도 요것만 갖고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두 명이 엮어지면 이 배우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청산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속인 간에는 이해상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상반. 이 사람이 상속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속이 있으면 누군가가 이만큼을 가져가게 되면 누군가는 뺏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속은 이제 상속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속인이 더 많이 상속을 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게 되고 어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이 그 포기한 지분까지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상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는 협의분할이라든가 어떤 상속 포기라든가 한정승인이라든가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그러다 보니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게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 이 생존 중인 배우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생존 중인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들이 상속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미성년자인 자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자기는 한정승인을 하고 이 두 자녀는 상속 포기한다. 자기가 대대해가지고 그 얘기는 곧 이 처가 미성년자의 지분까지 전부 다 자기가 다 상속을 받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법정 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대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정 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서 특별 대리인. 따라서 이 처는 자기가 한정 승인을 하고 미성년자 둘에 대해서는 각각 이 특별 대리인도 각각입니다. 특별 대리인입니다. 각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둘은 상속 포기하고 본인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하려면 내가 내 친구 하나 이렇게 갖다 껴놓고 내 동생 껴놓고 이게 안 됩니다. 이 특별 대리인은 법원에 허가를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보통 이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이제 이 친척, 형제라든가 조카라든가 이런 시부모라든가 여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특별 대리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나는 이게 사건이 많아집니다. 보세요. 한정승인 한 건입니다. 한정승인 한 건, 상속폭이 묻는다 그래도 2건입니다. 특별 대리인 3건이고 이게 4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몇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자녀 A가 성년입니다. 성년의 경우는 이렇게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정 승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처와 미성년자인데 이 처와 둘 관계에 똑같이 상속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처가 이 미성년, 작은 자녀, 미성년인 자녀를 법정 대리해서 자기와 함께 동시에 상속 포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대신 여기 성년은 스스로 20살 성년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년인 자가 한정 승인하면 그 다음에 이 상속 채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여기도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이 안에서는 만약에 이게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받거나 얘나 한정 승인을 받으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을 받게 되면 청산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권자가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한정 승인자한테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포기자는 당연히 당사자가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정승인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송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이 나면 보통 지급하라기 때문에 일단은 패소 판결입니다. 패소 판결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 한정승인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산하는 것 자체가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7살이다. 아무리 법정 대리인이 한다고 해도 7살짜리 이름을 앞세워서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10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하거나
고의로 뭐 기입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소비한 경우는 단순승인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의 기준 자체는 법정 대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예, 상속 포기를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속 포기하면 전부 다, 예, 전부 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채는 곧바로 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부채는 일로 갑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다 포기한다. 예, 포기합니다. 그러면 채무는 이 사망한 형제한테 갑니다. 형제. 예,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포기하면 또 조카들이 또 포기해야 되고, 조카들을 포기하면 사촌, 네, 사촌까지 번져갑니다. 피상도민의 사촌, 외사촌. 그럼 욕합니다, 이제. 야, 너희 집안에서 해결할 거 왜 우리 집에다가 온 동네에다가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 가족이 다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포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절로 가기 때문에 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포기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예. 이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원래 이거 상속인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직 포기가 법원에서 수리하기 전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왜? 포기해야 그 다음에 상속인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순위든 3순위든 포기는 순위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기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정승인을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배우자와 미성년인 1순위 상속인들이 아직 법원에서 상속 포기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분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목록을 챙기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상속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난리 납니다. 예. 특히 갑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거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신청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수리가 된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수리가 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는 부적합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부적합한데, 자, 상속 포기가 법원에서 받아주는 게 빠를까요? 한정승인이 빠를까요? 동시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네. 당연히 이게 빠릅니다. 네. 왜냐면 상속 포기는 목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서류만 맞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도장 찍어줍니다, 법원에서.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이 들어가야 되고 각 입증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검토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예.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 원래는 안 됩니다. 동시 접수하는 게.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게 심판의 수리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정승인이라는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안 됐지만, 접수할 때는 상속인의 지위가 없었지만, 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리가 되면, 네, 이 수리는 적법한 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거 없이, 네,
이렇게 신청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네. 다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는 거죠. 여기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상속 포기와 판정 승인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네, 여기 자, 처가 있죠. 네, 여기 A, B가 있습니다. 미성년입니다. 여기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이걸 따로 떼서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도 적게 듭니다. 어차피 딱 두 건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성년이다. 이게 미성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속폭이 판정승인 어차피 두 개입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 대리인, 특수한 경우에는 물론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포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포기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자, 판정승인 하셨습니다. 목록을 찾으러 다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출력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잔고증명 받고 세무서 가서 체납 내역 뽑고 구청 가서 지원금 체납 뽑고 자동차 조회하고 부동산 조회하고 다 합니다. 이 당시 되면 이분도 연세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순입니다. 이순이. 그렇죠? 이분이 금융권 가서 내 아들이 사망했는데 한정 승인을 해야 되니까 잔고증명 좀 주세요 하면 주겠나요? 안 주겠나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1순위 있잖아요. 상속인 아니잖아요. 여기 이분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거기 상속포기 신청해서 내가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심판문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십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다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분이 하는 겁니다. 이분이. 남은 배우자가 쓰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판서가 정신이 없죠. 깨끗하죠? 그래서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새까맣게. 미성년입니다. 여기도 미성년입니다. 1순위입니다. 이렇게 1순위 상속입니다. 1순위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왜 이걸 가져가냐면요, 여기에 언제 사망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왜 가져가냐면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 그거는 곧 이걸 보면 1순위 상속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분증, 보통 주민등록증이죠. 이거를 갖고 이분이 가는 겁니다. 이분이 가서 우리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남편의 그 계좌 내역 이런 거 좀 뽑아주세요. 그럼 뽑아줍니다. 별 얘기가 나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분이 이걸 다 이제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법률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시면 시어머님한테 안 갖다 줍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갖다 주시면 됩니다. 위임하신. 변호사 사무실 갖다 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싹 정리를 하고 스캔 나오고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생깁니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뭔 놈의 문제가 그렇게 많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게 한정승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쉽게 생각하십니다. 상속폭의 한정승이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어디야? 인쇄사에서, 출판사. 지금 곧 아마 3월 달에 지금 출간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4월 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책을 이제 제가 요번에 집필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고 놀란 게, 아니, 무슨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200페이지가 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많습니다, 할 얘기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더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절차를 세분하고 가능성, 가지의 경우수를 다 보고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단순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지, 대부분 판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처분행위나 은닉, 누락, 부정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내가 이거를 나중에 해서 손해배상 당하지 않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내가 이 부채를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책임져도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 보려면 원래 복잡합니다. 어떤 법률행위로 간단한 건 없습니다. 모르니까 간단한 겁니다. 얘기가 살짝 빗나갔는데, 자,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을. 원래는 심판문을 받아야 이제 처분행위가 되면 이제 상속 포기 한정승인 신청해도 그 이후에 처분행위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단순 승인이 됩니다. 자, 이분이 상속 포기 서류를 법원에 집어넣고 각 금융권을 다니면서 그걸 다 뽑습니다. 문제 없냐는 겁니다, 이게. 예.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1026조 1항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는 글자 그대로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팔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민법 규정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는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인 것처럼 관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내역을 뽑는다 그래서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 배우대 되시는 분한테 시부모님 중에 한 분을 한정승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접수가 돼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저기 시부모님 중에 한 분까지 해서 상속 포기를 신청을 했고 그 신청에 대한 심판문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거 한정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서류는 다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발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 법원에 고정이 들어가면 곧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분하고 이렇게 상속 포기를 들어갔는데 심판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승인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도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격이 없다든가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류만 맞춰주면 허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상속 미성년자가 상속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피상적인 사망하신 경우는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저희가 사건을 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부모님, 이 우회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제3자 개인들하고 원래 긴 게 없습니다. 거래처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던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이게 임대보증금이 있고 내부시설이 있고 뭐 외상값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차량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정리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분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옆으로 자꾸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성년이고 미성년이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포기, 한정, 요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한정합니다. 대신 얘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가 한정하고,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자, 세 번째는 포기. 여기도 다 포기입니다. 여기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특별 대리인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성인이다. 그러면 그놈이 한정 승인하면 됩니다. 어머니하고 자녀, 미성년인 동생은 포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부 다 미성년이다, 자녀들이. 그러면 시부모님 한 분만 남겨놓고, 안 계시면 그냥 여기만 포기하면 됩니다. 시부모님 중에 한 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포기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한정 승인을 하되 그 자료 챙기는 거는 남은 배우자가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그 한정 승인, 상속포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한정 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이게 댓글로는 소리가 안 들린다, 화질이 안 좋다, 이런 거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길다, 좀 잘라달라, 이런 거. 물론 고맙다, 강의가 도움이 됐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사람이 그렇지만 기분이 이제 업되고 의욕도 생깁니다. 좀 화질이 좀 안 좋고, 음향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최대한 실무에 충실하게 여러분이 한정승인 상속 포기하는데 힘들지 않고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판례라든가 민법 규정 이런 걸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해석 상속 유튜브 강사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